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8년에 김주환 기자님이 중국 용정에서 직접 만나 기록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네, 당시 할머니 연세가 71셨는데 정말 생생하게 당신의 삶을 구슬하신 아주 귀중한 자료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할머니께서 겪으신 그 파란만장했던 삶, 고통과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할머니 기록을 보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영민하시고 또 씩씩하셨던 모습이 보여요. 그런 점들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그럼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산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요. 네, 아버지는 막 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뭐 삭바느질, 채소 장사, 해장술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기록에는 콩나물 뿌레이를 삶아 먹던 기억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근데 할머니는 7살 때부터 학교에 너무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15살 때까지 매일 울면서 졸랐다고 하니 배움에 대한 열망이 그 간절함이 근데 참 안타깝게 이용당하게 되죠. 그렇죠. 15살 때 어떤 사람이 학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부산진역 근처 우동집에 양딸로 가게 되신 거예요. 아, 양딸이라고 갔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거죠? 네, 허드레딜은 기본이고 심지어 술 시중까지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 성격에 그걸 받아들이셨겠어요?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맞기도 하셨다고. 아이고, 그러다 결국 몇 달 뒤에는 울산 기생집으로 팔려가셨다고요? 네, 거기서도 뭐 식모살이하고 허드렛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고향 땅 근처에 계셨던 건데 만 15세, 한국 나이로 16살 때인데요. 네, 울산에서 심부름을 나왔다가 정말 백주대낮에 조선인 남자 2명한테 납치를 당하신 겁니다. 대낮에요? 아니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대로 트럭에 실리고 또 창문도 없는 기차 화물칸 같은 데 실려서 다른 소녀들 뭐 14살짜리도 있었다고 해요. 대여섯 명 정도 같이 중국 도문으로 끌려간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끌려가셔서 도문 유치장에서 하룻밤 감금되셨다고요? 할머니만 독방에? 네. 그리고는 이제 연길로 옮겨져서 그 악명 높은 위안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연길 동비행장 부근 군부대 안에 있었다고요? 흙으로 지은 막사였다던데?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풀 뽑기 같은 자비를 좀 시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신 거죠. 아... 너무 끔찍하네요. 네. 뭐 콘돔이나 성병 검사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임신한 여성이 아기를 낳으니까 일본 군인이 그냥 데려갔다는 증언도 있어요. 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건 아예... 그렇죠. 완전히 짓밟힌 거죠. 이후에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셨는데 두 번째는 새로 지은 위안소였대요. 거긴 1인 1실이었고 아, 거기서 조선인 근로봉공대 소대장이랑 좀 마음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밤에 몰래 만나기도 하셨다고. 네, 아주 잠시였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여기서 처음으로 초경을 겪으셨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서 병에 걸린 줄 알고 엄청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16이면. 그리고 세 번째 위안소에서는 이름표를 달았다고요. 도미코, 아카다 이런 일본 이름으로. 네, 그리고 성병에 걸리면 그 이름표를 뒤집어 놓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주 1회 군의관이 와서 성병 검사를 했는데 아, 그때 그 665 주사, 살바르산 주사 맞은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셨죠? 네, 그게 비소 성분이라 엄청 아팠다고 해요. 근데 정작 다른 병, 예를 들어서 조선인 경찰한테 맞아 고막이 터져서 생긴 귀병 같은 건 전혀 치료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결국 청력에도 문제가 생기셨고요. 필요한 치료는 안 해주고. 정말 군인들은 얼마나 상대해야 했나요? 평일에는 보통 10명 남짓, 근데 주말에는 뭐 30명, 40명까지도 상대해야 했다고 합니다. 생리 중에도 솜을 놓고 강요받았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거부하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헌병을 불러서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특히 땅딸보 헌병한테 혁대로 맞았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셨어요. 먹는 건요? 제대로 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군인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거나 심지어 능쟁이 풀이라고 돼지풀 같은 걸 뜯어서 삶아 먹기도 하셨대요.
옷도 일본군 헌 속내에나 양말 같은 거 주워서 입고. 정말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또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요? 네, 위안소에서 어깨 너머로 일본 글자를 배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탈출 계획도 세웠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16살 소녀가 먼저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감시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못하셨다고. 아,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됐나요? 그 소녀는 사단장만 상대하다가 도망쳤는데 다시 도망쳐서 결국 안 잡혔다고 해요. 그 일 때문에 할머니 탈출 계획은 무산됐고요. 그러다 이제 해방을 맞게 됐는데 해방 직전에 일본인 관리인들이 위안부들을 데리고 피란을 갔다고요? 네. 근데 산속에서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주먹밥 몇 개 던져주고. 아니, 정말 끝까지. 네. 해방 소식도 모르고 며칠을 굶다가 우연히 조선족 농민을 만나서 겨우 영길로 돌아오셨는데 와서도 며칠은 구걸을 하셔야 했대요. 그때 소련군 만행도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붙잡히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살해당하거나 불태워지거나. 아, 정말 혼란 그 자체였겠네요.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그 첫 위안소에서 만났던 조선인 남성을 다시 만나신 거죠? 네, 그때 근로분공대원이었던 분인데 그분을 다시 만나서 그분 집이 있던 용정시 팔도진으로 가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정말 극적인 재회였네요.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그렇죠. 결혼한 지 나흘 만에 남편이 군대에 끌려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마 북으로 갔을 거라는 소문만. 아, 그래서 할머니는 1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군요. 네. 그러다가 시아버님의 권유로 지금 남편분 김규환 씨를 만나 재혼을 하신 거고요. 이분도 역시 근로분공대 출신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위안소에서 매독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수은 증규를 쬐는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직접 증언하셨어요. 수은 증기요? 어떻게?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불 위에 종지에 수은을 담아서 그 증기를 하체에 쬐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위험한.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영구 불임 판정을 받으신 거군요. 외놈들이 수은을 쐬어서 그렇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는 대목이 참.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몸과 마음에 안고 사신 거죠. 그런데도 해방 후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공작 활동도 하시고 부녀주임 청년단 조장, 심지어 연극 배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누가 학력 물으면 나는 호미대학 농업과 나왔다 이렇게 재치 있게 답하실 정도로 아주 명민하셨다고 해요. 입양하신 아들과 손자들에게는 직접 한글도 가르치셨고요. 즐거운 우리글 공부 글자판으로. 정말 강인하신 분이셨네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분노는 평생 가지고 가셨죠. 그럼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시고 늘 일본 놈이라고 부르셨다고 하고 수요 집회에 직접 참석 못 하시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대요. 대면만 시켜주면 데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들이 혹시라도 과거를 부끄러워해도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네, 정말 당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셨던 거죠. 할마리의 증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그 극한 상황이 인간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는지, 또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명력, 그리고 진실을 날리려는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긴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그 참혹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삶의 의지를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할머니의 그 거침없는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고통의 깊이는 저희가 감히 짐작하긴 어려울 겁니다. 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날의 아픔과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